미성년자 성폭행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유도 은메달리스트였고요. 왕기춘 선수가 사실은 그때 금 걸 수 있었는데 정말로 전 국민의 안타까움과 많은 응원을 받았었던 왕기춘 선수가 지난 3월에 고소장이 접수된 겁니다.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피해자인 A양은 왕기춘 선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기춘 선수는 그런데 그간 수차례 일탈 행위로 구설에 오른 바 있습니다. 2009년에는 경기 용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의 뺨을 때려서 입건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왕기춘 선수가 유도 그만두겠다 선언 후 잠적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2013년 육군훈련소에서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서 사용했다가 적발이 됐는데 지금 만약에 입대했으면 휴대전화 다 쓸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그게 없었으니까 8일간 영창 징계까지 받았고요. 2014년 모교 유도부의 폭력 체벌 행위 옹호문을 올려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변한봉 변호사님, 이번에 구속영장이 나왔다라는 것은 미성년자 성폭행 고소고발 혐의와 관련돼서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을 상당히 느꼈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범죄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됐다라고 보고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범죄 중대성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간이라든가 미성년자 장애인 강간 같은 경우는 거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아마 이제 왕기춘 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이 됐다. 그리고 아직 뭐 합의가 된 것도 아니고 범죄가 중대하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 다른 사건과 비추어서 그렇게 엄격하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왕기춘 선수가 지난 2017년 11월에 유튜브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입니다. 제가 익혔던 기술들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찾아갈 예정입니다. 유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구독과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안타까운 게 왕기춘 선수가 그때 그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그 부상 투혼 속에서도 은메달을 따서 국민들이 환호를 했고 부상 아니었으면 금메달 따는 그렇죠. 거죠. 그걸 보냈고 아마 제 기억에 그 세계대회 53연승인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그 장기간의 연승 기록을 갖고 있는데 스포츠 스타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어린 친구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 스포츠 다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프로야구, 프로축구 막 이 선수들 그 아이들이 크면서 공차고 야구하면서 나도 크면 저렇게 될 거야 이런 꿈과 희망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어디선가는 왕기춘 선수가 저렇게 유도 관장을 하면서 그다음에 유튜버를 하면서 봤던 거를 우리 아이들이 보면서 나도 옛날에 나중에 크면 왕기춘 선수처럼 될 거야라는 꿈을 키워왔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의 꿈이 한꺼번에 무너졌다는데 저는 이번 사건에 더 큰 아픔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고 왜 그랬을까? 그리고 우리 변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은 자세한 그 범죄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정도면은 굉장히 그 범죄의 무게가 중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게 됐을 건데요.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또 다시 받을 상처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왕기춘 선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까도 쭉 얘기했지만 여러 번 일탈적인 행위가 있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라는 혐의가 만약에 사실로 인정이 된다면 왕기춘 선수는 국가대표 전직 이 자격을 떠나서 한 개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사실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거죠. 만약에 이게 네, 그렇죠. 그것도 큰 행위, 범죄 행위고 또 저도 또 공교롭게도 수성구잖아요. 대구에 또 그러네. 체육관이 또 공동으로 또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뜩이나 힘든데 그 동네 있습니까? 그렇죠. 왕기춘 저분의 어떤 이름을 때문에 투자를 했는데 저분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본인을 넘어서 본인을 믿고 투자해 주시고 신뢰했던 그 국민을 저버리는 행위인 거죠. 예. 지금 사실 2017년 유도 대표팀의 전력 분석관으로 발탁이 됐는데 4개월 만에 사임하면서 대구로 가서 유도 체육관을 차렸고 그때 당시 판단이 대구 지역에서 유도가 인기가 높아서 체육관을 열면 잘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라는데 정말로 만약에 저런 범죄를 저지른 게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된 거라면 정말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하풀입니다. 앞서서 왕기춘 선수의 혐의가 미성년자 성폭행이라면
이번 하플은요, 세계 최대의 음란 사이트 아동 성착취물 운영자가 한국인이라는 오명을 썼던 사건입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그것도 미성년 아동을 상대로 한 거라 범죄의 질은 더욱더 악질이다. 이른바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24살인데 미성년자였던 2015년부터 아동 성착취물 22만 건을 유통해서 당시 4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입니다. 피해 아동 중 생후 6개월 영아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손정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8년 국제공조를 통해서 검거해서 재판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만기 출소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미국에서 아동 성착취물 게재 등 9가지 혐의로 다시 기소가 돼서 이제 미국으로의 송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 손씨 출소 앞두고 강제 송환을 요구한 겁니다. 손 씨는 우리 법원에 범죄인 인도 구속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법원은 구속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오는 19일 공개 재판을 열어서 이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를 심사한다라고 합니다. 변한부 변호사님, 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향한 범죄에 비해서 국내에서 받았던 1년 6개월형이 너무 약했었죠. 우리나라가 아동 성착취물이라든가 아동 포르노 영상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상당히 약하게 처벌했었던 거였고, 그래 말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범죄는 거의 종신형이겠죠. 그게 상당히 아마 이제 중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이제 기소가 됐던 것 같은데, 근데 보면서는 법적으로는 상당히 좀 미묘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영상을 올린 걸로 이미 한번 처벌을 받았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그걸 똑같은 범죄 사실을 가지고 미국에서 또 처벌을 받는다? 이게 이중 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손정우 씨의 변호사가 한국과 미국에서 정말 이거 돈을 많이 들여서 세게 붙는다고 한다면 그거를 가지고 이미 한국에서 처벌받는데 왜 이중 처벌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한국에서 여자 뺨을 때리면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내게 되는데 유럽에서는 여권의 신정이 있기 때문에 여성 뺨을 때리면 징역 1년을 살아야 된다. 그럼 한국에서 여자 뺨을 때렸다고 해서 유럽 가서 또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이중 처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손정우 씨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점을 상당히 강조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중처벌이다. 미국가 또 처벌한다면 이건 헌법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반하는 거 아니냐. 나 한국에 처벌 받았으니까 보내면 안 된다. 라는 게 아마 주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